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에서 AI 예술 경영을 가르치는 주송연입니다. 여러분, 미술관을 갔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봐야 될지 몰라서 당황스러웠던 경험 한 번쯤 있지 않으신가요? 혹은 남들은 다 좋다고 하는 작품인데 정작 나는 아무런 느낌을 받지 못해서 당혹스러웠던 적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미술품은 어떻게 감상해야 하는 걸까요? 오늘 나눌 이야기는요, 바로 미술품 감상법입니다. 감상법이라고 하면 뭔가 정답이 있을 것 같지만요, 감상의 사전적 의미가 대상을 이해하여 즐기고 평가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보는 사람에 따라서, 그리고 각각의 미적 기준과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논의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도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술품은 기본적으로 미적인 대상이죠. 자, 근데 이때 미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름다운 것만이 미일까요? 그렇다면 아름답다는 건 또 어떤 의미일까요? 네, 이렇게 말하고 나니까 더욱 난해해지는 것 같습니다. 대상이 출중함을 지녀서 아름답다고 느낄 때에 그 출중함이란 대상이 가지고 있는 어떤 속성입니다. 근데 이전의 사람들은요, 바로 이 대상의 출중함을 이루는 객관적인 속성들을 아름다운 대상의 기준으로 삼았던 것이죠. 그리고 이때 이 출중함을 조화와 비례와 균형으로 판단했습니다. 부분 간의 수적인 비례가 잘 갖춰져서 조화를 이룬 작품이 아름답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아시는 르네상스 시대의 거장인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대표작 중 하나, 모나리자. 잘 아시죠? 이 그림은 여러 가지 면에서 선구적인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작품 속 배경도요, 사실적인 자연 풍경을 담아서 공간감을 확보했어요. 또한 초점에 따라서 팔의 길이, 그리고 자세, 인물의 표정의 변화 등 시각적인 차이를 만들어냈습니다. 결국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 작품은요, 단순 초상화가 아니라 그가 고전 예술에 담긴 비례와 조화와 균형을 연구한 방대한 지식이 집약된 작품인 것이죠. 이처럼 근대 이전까지의 사람들은 미를 객관적인 것으로만 여겼습니다. 이러한 고전 예술의 논리대로라면 내가 느낀 아름다움의 원인은 외부 대상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말이죠, 연예인을 떠올려 볼 때 비례와 조화가 잘 갖추어진 사람만 잘생기고 예뻐 보이던가요? 그런 객관적인 기준과 상관없이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결국 미는 인간에게 주어지는 외부 자극인 반면에 이 미에 대한 느낌, 미적인 경험은 인간 내부에서 일어나는 작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부 대상에서 인간 마음 안으로 관심의 초점이 이동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미술품을 볼 때 미술품에서 드러나는 외적인 조건들에 의해 아름다움을 이해하고 즐기고 평가하는 것이 감상이 아니고요, 그것이 감상자의 마음 안에서 어떻게 용해되는지,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키는지, 이런 걸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대 예술에서는 작품의 완성을 작가의 손에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감상자의 해석에서 작품이 완성된다고 보는 경향도 있죠. 그렇다면 다시 돌아와서 미술품의 감상법이 있을까요? 마치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는 시와 같은 것 같아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고요, 오래 그윽하게 보아야 사랑스러운 그 진정한 가치를 이해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미술품입니다. 다만 감상에 도움되는 팁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작품을 감상할 때 도슨트의 설명을 듣다 보면 고개를 끄덕이게 되기도 하고요, 또 작품이 다시 새롭게 보이기도 하잖아요. 전시회 가기 전에 작가가 누군지, 어떤 작품을 그동안 작업해왔는지 정도는 알고 가시면 그의 예술 세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이 올 것입니다. 그 이후에 현 시점에 작가의 신작이 어떨지에 대해서 이제 기대하는 마음이 생기겠죠. 그렇게 궁금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작품을 접근하는 것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작품을 맞닥뜨리는 것은 작품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미리 정보를 취하고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전시 공간은 전시 주제에 따른 기획자의 의도대로 구성된 공간이기 때문에요, 전체적인 전시 구성의 흐름을 쫓으면서 자신만의 감상을 담은 예술사적인 서사를 만들어 보는 것도 감상의 즐거움을 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작품 안에 작가가 의도한 시선의 이동 경로가 설정되어 있거든요. 가령 명암의 대비를 통해서도 그렇고 사물의 배치를 통해서도 감상자의 시선을 조율합니다. 따라서 정면에서도 보시고요, 측면에서도 보시고, 또 원거리에서도 보시고, 가까이에 다가가서도 작품 속에 이 메인이 되는 대상과 그 배경의 연관성을 의식하면서 감상해 보는 것도 감상의 재미를 더할 것입니다. 피카소가 그런 말을 했죠. 아는 만큼 보이고 보는 만큼 느낀다. 작가와 작품을 이해하는 과정은요, 결국 나를 알아가는 여정입니다.
내가 무슨 색을 좋아하는가? 나는 풍경화를 좋아하나? 인물화를 좋아하나? 혹은 선 하나 딱 그어진 추상화를 좋아하는가? 이처럼 나의 미적 취향을 발견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미술품의 감상에 있어서의 그 정도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겠죠. 그렇지만 너무 학습적으로 작품에 접근하면 감상을 지속하기 어려우니까요. 설레는 마음으로 가볍게 작품 속에 스며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